벌이 무언가 털어내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이것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박주가리의 꽃엔 꽃가루가 보이지 않습니다. 단면을 보아도 꽃가루는 찾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꺼풀 벗겨보면 동물의 폐처럼 생긴 모양이 나타나는데 이것이 화분괴, 꽃가루 주머니입니다. 이 화분괴 속에는 작고 많은 꽃가루가 있습니다. 껍질에 점액이 있어 끈끈한 화분괴는 꿀을 빠는 벌의 입 주위에 달라붙어 다른 꽃에 옮겨집니다. 꿀벌에겐 성가신 일이지만 꽃가루를 도둑맞거나 잃어버리지 않고 씨앗을 맺을 수 있는 확실한 방법입니다. 새콩 역시 지상부가 잘리거나 먹혀도 대를 이어가는 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땅 위에서 꽃을 피우고 씨앗을 맺는 동안 땅 속에서도 줄기를 뻗어 열매를 맺습니다. 땅속 열매는 땅 위 열매보다 크고 영양이 많아 싹을 틔우는 데 훨씬 유리합니다. 대두보다 큰 새콩의 땅속 열매는 식량 자원으로도 손색이 없습니다. 뿌리 내릴 터만 있으면 어느 곳이든 날아가 꽃을 피우는 서양 민들레. 하지만 보이는 족족 뽑혀지고 쓰레기 취급을 당합니다. 아무리 제거해도 다시 살아나는 잡초의 끈질긴 생존력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꽃이 피기 전으로 돌아가 봅니다. 꽃봉오리의 상당 부분을 잘라냅니다. 어떻게 될까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잘려져 꽃은 피우지 못하지만 기어이 씨앗을 만들어냅니다. 서양 민들레의 특별한 능력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이 씨앗은 정성의 꽃과 비교해 크기는 좀 작지만 살아가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암술과 수술이 없어도 씨앗을 맺을 수 있는 것은 꽃봉오리를 맺을 무렵 난세포에서 세포 분열로 이미 씨앗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99%의 씨앗을 이렇게 만드는데 어느 곳이든 한 송이만 있어도 주변을 쉽게 점령해 갑니다. 한 해 농사를 갈무리하는 시기, 작물의 씨앗은 사람이 관리하지만 잡초는 홀로 서기를 합니다. 온갖 고난을 무릅쓰고 연근 소중한 씨앗, 세상을 점령하기 위해 씨앗은 어미 곁을 떠날 준비를 합니다. 씨앗엔 강한 유전자와 충분한 에너지가 있어 척박한 곳에 떨어져도 씨앗 스스로 새로운 세상을 개척할 수 있습니다. 다리가 없어 이동할 수 없는 식물이
하늘을 날 수 있는 유일한 기회. 가털에 바람을 품고 바다를 건너기도 합니다. 씨앗을 멀리 퍼뜨리기 위해선 사람도 가리지 않습니다. 날카로운 가시와 끈끈한 애고로 무장한 씨앗은 스치기만 해도 달라붙습니다. 털 진득찰은 가시 대신 끈끈이로 무장합니다. 씨앗 주위에 점액을 내어 누군가 지나가길 기다리죠. 때를 기다려온 잡초. 씨앗은 이동할 기회를 포착합니다. 잡초 제거는 곧 잡초 번식에 도움을 주고 맙니다. 사람 주변에서 잡초가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이렇게 사람과 함께 옮겨 다니기 때문이죠. 다리가 없어 이동하지 못하는 잡초에게 가축은 아주 훌륭한 이동수단입니다. 잎은 먹잇감으로 제공하고 씨앗은 염소털의 일부가 되어 새 땅을 찾아 영역을 넓혀갑니다. 동물에게 먹히는 것도 생태계 유지를 위한 중요한 임무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일방적으로 먹히진 않습니다. 주고받는 게 있어야죠. 소는 강력한 소화액으로 거친 식물의 잎과 줄기를 녹입니다. 거기다 되새김질까지 하죠. 그러나 잡초의 씨앗은 소화되지 않고 그대로 배출됩니다. 오히려 소화액이 씨앗을 자극해 싹을 틔우는 데 도움을 주죠. 거름까지 제공받은 씨앗은 머지않아 이것을 점령할 겁니다. 잡초는 생존을 위해 작은 꽃을 많이 피워 많은 씨앗을 맺습니다. 씨앗 중 일부는 새들의 먹잇감으로 내놓기도 하죠. 씨앗엔 전분, 당질, 단백질, 지방이 있어 새들은 잡초 씨앗으로 힘을 얻습니다. 철새의 뱃속에서 살아남은 씨앗은 국경을 넘어 그 영역을 넓히기도 합니다. 살아남기 위해 잡초는 주변 환경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처해야 합니다. 씨앗을 멀리 보내기 위해 애기 똥풀은 개미의 생미를 이용합니다. 씨앗에 붙어있는 하얀 물질, 이것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개미들이 관심을 보이는군요. 씨앗에 붙은 하얀 젤리의 맛을 봅니다. 엘라이 오솜이라 불리는 이 방향체는 당, 단백질, 지질 등이 함유돼 있어 개미의 구미를 당깁니다. 문제는 씨앗과 잘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 결국 개미는 젤리를 먹기 위해 씨앗을 옮깁니다. 먹을 수 없는 씨앗은 개미집 주변에 버려져 애기 똥풀의 뜻을 이루어줄 겁니다. 씨앗을 옮겨줄 동물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괭이밥은 자신의 힘으로 씨앗을 퍼뜨립니다. 콩 종류는 깍지를 벌리거나 오므리는 힘으로 씨앗을 멀리 보냅니다. 하지만 괭이밥은 매우 특이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하얗게 보이는 것은 발사체입니다. 발사체 안쪽 세포의 분열 속도가 바깥쪽보다 빨라서 내부가 급격하게 팽창하는데 이때 발생하는 탄력으로 씨앗을 튕겨냅니다. 씨앗은 지길이의 1000배가량을 날아갑니다.
땅에 떨어진 씨앗은 때를 기다립니다. 씨앗은 뿌리 내릴 적당한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 끊임없이 주변 상황을 살피다가 적당한 온도와 습도 그리고 햇빛이 닿으면 서둘러 뿌리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싹을 틔우는 일은 없습니다. 늘 죽음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세상에서 동시에 싹을 틔우는 것은 몰살을 의미하죠. 조금씩 끊임없이 싹을 틔워 예측할 수 없는 환경에 대비하는 것, 잡초가 사는 길입니다. 독고마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알려줍니다. 독고마리 열매엔 크기가 조금 다른 두 개의 씨앗이 자리하는데 이 씨앗들은 동시에 발아하지 않고 조금 큰 씨앗이 먼저 세상 구경을 합니다. 먼저 세상에 나간 선발대가 사고를 당하면 남아있던 씨앗이 적당한 기회를 틈타 싹을 틔울 겁니다. 이것이 잡초가 사라지지 않고 끊임없이 세상에 나타나는 이유입니다.